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은이, 하비, 다이아몬드. 정말 이름처럼 보석 같은 책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도 수록되어 있고요.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입니다. 강신원 이분이 번역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이 출판사의 대표라고 합니다. 전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출판사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이메일 답장 중에서 이 사이먼 북스 대표님의 답장 메일이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제 채널을 행복하게 시청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전혀 유명하지도 않은 초보인 저에게 허락도 감사한데 선물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이 책은 제가 하비 다이아몬드 저자가 마음에 들어서 목록 리스트에 올렸던 책인데 이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보석 같은 책과 보석 같은 마음을 가지신 강신원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이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은이, 하비, 다이아몬드. 그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과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를 출간,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옹기니는 강신원, 추천사, 코로나19 제대로 알면 별거 아니에요 라고 외쳤던 저 역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에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직경 60에서 140 나노미터에 불과한 이 작디작은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치료약과 예방약을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발명을 해도 곧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바이러스는 아주 빠르게 진화하는 특성이 있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균이 출현하기 때문이지요. 안전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예방법이자 치유법,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이지요.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 이 법칙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 누리십시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자기 몸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몸은 완전합니다. 자기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책 같은 올바른 안내서들이 있으니 우리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온 우주의 건강과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농부의 의사 임동규 드림. 임동규 이분은 현미 채식하는 농부의사 임동규이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이시고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차례 1장 나는 질병을 달고 사는 뚱보였다. 2장 진실을 말하자 나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3장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 4장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 5장 자주 묻는 질문들. 서문 나의 남편 하비 다이아몬드를 소개합니다.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압니다. 그 견고함은 바로 인간의 건강과 자연 치유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같은 이름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나는 로푸드 위주의 자연 식물식으로 방향을 틀었고 나를 계속 따라다녔던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병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통 시간은 1시간 20분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도 몸 상태가 얼마나 좋았던지 해산 후 45분 만에 직접 아들 목욕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 일은 하비가 시작한 일이지만 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지처럼 손잡고
무쏘의 뿔처럼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비의 사랑하는 아내 메릴린 씀 1장. 나는 질병을 달고 사는 뚱보였다. 어릴 때 기침과 감기를 달고 살았고요. 20대에는 수모 선수처럼 저자는 뚱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후반 아버지를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 나이는 57세였다고 합니다. 입증된 과학적 치료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아갔고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다. 인두로 지진 듯 내 가슴 속에 검은 자국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수술이 1번, 방사선 치료 2번, 화학요법 3번, 이렇게 방사능 전쟁과 화학전의 실험 대상이 된 것이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뒤틀린 몸을 보고 마음이 참 아팠었나 봐요. 당시 내가 만난 의사들은 대부분 나만큼이나 과체중이었다. 피부가 창백하고 심지어 흡연자였다. 그래서 나는 무례하게도 선생님은 선생님의 처방대로 생활하시나요? 라고 묻곤 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불쾌한 표정으로 여기서 환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라고 하면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출간하면서 나는 새로운 진실을 쏟아냈다. 사실 의사들은 의대에서 영양학을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 미국 내 127국의 의대 중에서 3분의 1만이 영양학 수업을 제공하고 그중 절반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한 양심 의사가 있었다. 그 의사는 미국의 아이작 피플스라고 하는데 1912년에 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진실한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일에 매진하여 역시 진실한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일을 철저하게 검사받거나 테스트를 받고 싶어 한다. 테스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정보가 진실일 가능성은 높아진다. 건강에는 전문가 승인이 필요 없다. 건강해졌다는 말을 하기 위해 공인된 전문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몸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졌다면 자신 있게 말하면 된다. 당신은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미 식품의약청 FDA 재정의 절반 가까이가 제약 회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말아라. 식사 후에 피곤함이 느끼는 이유는 골고루 음식을 완전히 소화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고기를 먹고 싶다면 각종 채소와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겠다. 그 대신 직접 실천해 보시고 당신이 직접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과일은 매우 섬세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익은 상태에서만 섭취해야 한다. 통조림이나 조리된 과일이나 저온 살균 주스 이런 것들은 위장에서 발효된 후에 산성으로 변해서 체내에 독성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위장에서 과일을 빨리 통과시키려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빈속에서 과일만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이 편안하다는 사실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는 하루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일은 사실상 소화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는 유일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배출 주기가 방해를 받으면 비만과 질병은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4장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 숲으로 도망쳐 호흡하라. 없을 때 빨리 죽는 것은 공기, 물, 음식 순서라고 해요. 신선한 공기가 환자에게 해롭다는 의사도 있었는데 그게 불과 100년 전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6조 통의 공기가 존재한다고 해요. 우리 몸 100조 개의 세포는 산소로 호흡한다고 합니다. 소다수와 탄산수는 가스, 음료이다. 숲으로 도망쳐야 하는 이유, 오전에 운동해야 하는 이유, 산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언제일까? 해가 뜨기 전 바로 5시에서 7시라고 합니다.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몸 밖으로 내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하면 효과가 높다고 해요.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 병원은 신생아의 호흡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왜 복식 호흡이 정상 호흡인가? 가슴 호흡은 왜 문제인가? 마음이 헐떡거리면서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가 가라앉으면 자신을 명료하게 의식하게 되고 주변의 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킬 수 있게 된다. 호흡만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당신은 10분만 실천해보면 느낄 수 있게 된다. 복식 호흡으로 깨달음을 얻으려면 행동이 느려지고 두뇌 회전도 멈추지 않을까요? 나의 대답은 10분만 실천해 보라고 다시 질문하십시오 이다. 복식 호흡은 오히려 몸을 민첩하게 해주고 두뇌의 활동성을 높여준다. 왜 창문을 열고 자야 하는가? 숨을 내쉴 때마다 우리는 유독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각종 독성 폐기물들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신체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동화작용의 효과는 현저히 떨어진다. 사람들이 아침에 혼미한 상태로 잠에서 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폐가 밤새도록 탁한 공기와 씨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은 목마를 때만 마셔라. 물을 마시라는 유일한 신호는 목마름이다. 탄산 음료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다. 냄비 속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화들짝 놀라 뛰어나와 생존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 이 온도를 높이면 냄비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익어서 죽는다는 이야기다. 탄산 음료는 바로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을 마시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요? 순수한 물인데 최고 품질의 물은 바로 증류수라고 합니다. 증류수에는 자석 기능이 있다고 해요. 수돗물 염소 처리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수돗물 불소 처리는 독극물 첨가와 같다. 불소의 독성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당신이 식사를 하는데 30분 정도 걸린다면 그 30분 동안 3명의 미국인이 불소로 인한 암으로 죽는다. 미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딘 버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1년에 5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불소가 첨가된 식수가 유발하는 암으로 죽는다. 식수에 불소 첨가를 지지하는 모든 연구소는 이 대량 살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가. 1985년 6월 18일 미 환경보호국 EPA 청문회에서 미 환경보호국을 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우리의 식수에 독극물을 풀어넣는 이런 끔찍한 일을 끝내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버크 박사는 또 잉글랜드 버밍햄의 암 사망률을 언급하면서 수돗물에 불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지 몇 년 후에 그 지역의 암 발병률이 현격히 증가했음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불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존 야무야니스 박사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불소가 충치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언론이 발표한 지역에서도 무수히 많은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불소가 치아에 반점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치과 의사들이 발견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모든 작용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면 이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라. 그 순수한 물은 바로 중류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1부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부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